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 신호준입니다. 저는 Fast and Accurate Homomorphic Softmax Evaluation이라는 논문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 및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지난 몇 년간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머신러닝이 주요 연구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동영화문은 머신러닝 에이즈 서비스 모델의 유망한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영화문은 빠른 속도로 발전한 암호화 기술로 서버가 사용자의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 신경망 기반의 AI 알고리즘을 실행합니다. 실제 데이터나 답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암호화된 결과를 생성합니다. 서버는 원본 데이터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고 사용자는 복호화를 통해서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 업무의 장점은 매우 다재다능하여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AI 알고리즘에 즉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며, 단점은 최근 10년간 큰 발전에도 불구하고 높은 계산 비용이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적합한 솔루션을 설계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본 요소에 대한 심층적인 알고리즘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머신러닝을 위한 동영 암호 맞춤형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난 몇 년 동안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MLAS의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동영암호에서 신경망을 구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단계, 특히 소프트맥스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실수에 의존하는 점에서 CKKS는 동영암호의 방식 중 가장 편리한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CKKS는 완전 동영암호로 임의의 복잡한 계산을 활용하고 실수 또는 복소수에 대해 동형적으로 근사, 합, 뺄셈, 곱셈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얘의 구성 요소의 내적 차원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CKKS의 SIMD 방식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액티베이션 펑션 이밸류에이션에서 동영암호 알고리즘의 시작점은 비다항식 활성화 함수를 다항식 함수로 근사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이를 위해 함수 입력 범위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하며 연구 대상 함수에 따라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렐로 함수는 -1에서 1 범위 사이에서 pbit의 정밀도를 달성하기 위해 비고 이 p 차수의 다항식을 평가합니다. 매끄러운 함수는 비교적 다루기 쉬운 편이지만 여전히 높은 차수의 다항식 근사를 필요로 하며 이는 깊은 회로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부트스트래핑이 필요하며 부트스트래핑은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동영암호 연산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 두 가지 주요 전략을 구분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동영암호 친화적 함수 설계 및 사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함수에 대해 동영암호를 효율적 알고리즘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두 접근법의 중간 지점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역시 제휴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수 x에 대해 정의된 소프트맥스 함수를 동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다처한 특성뿐만 아니라 평온 환경에서도 수치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맥스의 동형암호 구현은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의 영향을 받는데요. 아래에 보여지는 관련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영역실수 m이 주어졌을 때 x에 대해 다음식을 사용하여 반복적 알고리즘을 구축합니다. k번의 제곱 연속과 n분의 1,1 구간에서의 인버스 스퀘어 루트 계산을 수행하는 알고리즘 1의 반복을 통해 넓은 범위의 지수함수 계산을 좁은 범위의 지수함수 계산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라지 m이 로그 n보다 작으면 알고리즘은 지수함수를 계산하고 정규화하는 단순 전략으로 축소됩니다. 따라서 이후 분석은 라지 m이 로그 n보다 크거나 같다임을 가정합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실험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는 약 16비트의 정확도를 보이며 싱글 스레드 CPU에서 차원이 128에서 1024인 경우 알고리즘의 레이턴시는 약 250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당 1개의 소프트맥스를 계산하는 데 처리량에 해당하게 됩니다. 차원 256에 8192개의 소프트맥스를 동시에 계산해야 되는 경우 초당 약 20개의 소프트맥스 처리량으로 414초의 레이턴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256에서 0 범위에서 차원 32,768개의 소프트맥스를 계산할 알고리즘의 견고한 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때 싱글스레드 CPU에서 254초가 걸리며 정확도도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소프트맥스를 병렬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 최상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사용하는 노테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섹션 3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소프트맥스 알고리즘의 베이스라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맥스의 정의와 특징입니다. 특징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으며 첫 번째 특징은 모든 입력에 대해 동일한 값을 뺀 소프트맥스 값과 실제 소프트맥스 값은 같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곱셈 상수까지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있다면 최종 정규화 단계를 통해 실제 소프트맥스를 복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력값이 고정된 상수 m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동형음에서 소프트맥스를 단순히 구현하는 것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오버플로우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언더플로우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적인 정밀도 손실입니다. 정밀도를 보장하려면 데이터를 항상 1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게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형암호 환경에서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이 네 가지 문제들은 맥스 함수와 동형암호의 특징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한 전략입니다. 먼저 지수값 벡터 익스포넨셜 값을 직접 계산한 후 이를 시그마 값으로 나누는 대신 클래식 더블링 아이덴티티를 활용하여서 두 개차를 교차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하나의 어려운 역수 계산을 K번의 훨씬 쉬운 역수 계산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산해야 될 역수값의 범위가 크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그 범위가 작아져서 역수 계산이 훨씬 수월해지게 됩니다. 계산한 y값을 통해 람다 제곱인 노멀라이즈 팩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 후 정규화 및 제곱 전략을 채택합니다. 이 전략은 계산의 효율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으나 모든 단계에서 수치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화 및 제곱 전략을 통해 정밀도 손실을 기존의 것보다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들을 통해 구현한 알고리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병렬 버전을 구현하기 위해 정규와 개수의 계산을 보조 스레드로 구분하며 나머지 계산은 메인 스레드로 구분하게 됩니다. 주로 보조 스레드에 본질적으로 하나의 실수만 처리하는 반면 메인 스레드는 한 번에 n개의 숫자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섹션 4에서 다루는 여러 암호문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논의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섹션 4입니다. 여기서는 소프트맥스를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차원이 n인 L개의 소프트맥스를 병렬로 계산하려고 하고 nL이 n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CKCS 고유한 SIMD 병렬 처리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CKCS는 서로 다른 값의 최대 n0개의 동일한 계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을 확인하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패킹 방식에서 아무것도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CKCS와 같은 동형암의 SIMD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 것입니다. 계산 시간은 단일 소프트맥스를 계산하는 경우와 n0 나누기 n개의 소프트맥스를 계산하는 경우가 동일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은 단일 암호문에 모든 소프트맥스가 들어갈 때의 경우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은 단일 암호문에 처리하고자 하는 소프트맥스가 모두 들어가지 않을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소프트맥스의 개수와 각 소프트맥스를 계산하려는 입력값 차원의 곱이 단일 암호문 슬롯보다 클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각 소프트맥스의 첫 번째 원소를 먼저 암호문에 패킹을 하고 그 이후 더 이상 암호문에 담을 수 없으면 다음 암호문에 담아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위에 보시는 표는 동형암호에서 사용되는 단위 연산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조 함수인 x분의 1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가지 옵션을 설명드립니다. 민맥스 어프록시먼트 같은 경우는 레벨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고 뉴턴 매수를 사용하면 곱셈 매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x분의 1 함수 같은 경우 레메즈 알고리즘의 웨이티드 버전을 사용하여 웨이티드 어프록시먼트를 획득하고 지수함수의 경우에도 민맥스 어프록시먼트를 사용하여 2의 t승 -1 형태의 다항식 차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험 환경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환경과 입력 범위는 메타에서 LLAMA
LLM에 대한 테스트에서 도출하였습니다. 이 설정에서 소프트맥스 호출의 차원은 토큰 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실험에서 오류를 측정하였습니다. 오류를 측정하는 방식에는 절대 오류와 상대 오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절대 오류를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단일 암호문을 사용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계산 시간은 254초 소요되었습니다. 상대 정밀도를 측정한 결과 약 마이너스 6.5비트를 발생하였는데요. 6.5비트의 상대 정밀도는 많은 응용에서는 여전히 충분히 유의미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다수 암호문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마이너스 128에서 0 사이 범위에서 차원 256개의 소프트맥스에 대해 동시 1개의 64개의 암호문을 실험하였습니다. 각 암호문은 128개의 소프트맥스를 패킹하고 최대 8192개의 소프트맥스를 동시에 계산하였습니다. 차원 128에서 64개의 암호문에 대해 소프트맥스당 아모타이즈드 코스트는 알고리즘 4는 0.05초, 알고리즘 2는 0.13초, 그리고 이전 연구인 헥타르는 0.39초를 수행하였다고 하고요. 알고리즘 2의 경우 부트스트래핑의 비용이 총 비용의 약 8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알고리즘 4의 경우는 부트스트래핑 비용이 암호문 1개일 때 약 70%에서 암호문 64개일 때 27%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Normalized and Square 전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동형 암호 호환 소프트맥스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이 알고리즘이 실질적인 응용의 가능성에 가까운 GPU 실행 시간을 통해 현실적인 계산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동형 암호를 활용한 프라이버시 보장 및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